지난 11월 말에 위원님께서 이제 부동산 시장 길고 완만한 2차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지 올해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주세요. 길고 완만한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2022년도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디는 많이 떨어지는데 어딘 적게 떨어졌네? 이런 게 컸었거든요. 그리고 송파구가 25% 빠졌다. 강북구가 35% 빠졌다. 강남구 10%밖에 안 빠졌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송파구 쪽에서 먼저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면 엘스나 리젠스가 만 세대가 넘다 보면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그럼 금매로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팔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게 시세가 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값이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강남의 A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저건 못 팔아.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안 떨어져.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완만하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보다 완만하다는 거고요. 예, 당연히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1차 하락기라고 그냥 명명을 할게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되게 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2차 하락기 2024년도에는 지역적 편차가 그때보다는 적을 거다. 그러면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쫙 바뀌어요. 그때는 야 어디는 올라가 어디는 떨어지면서 서로 이제 분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2차 반등이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지쳐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거 침체가 아니고 불황이 빠졌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은요. 예전 몇 달 전 뉴스만 봐도 뭐 어디는 많이 빠지고 어디는 적게 이게 큰 이슈였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죠.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있고 길고 완만한 하락기에 이미 전국적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 한번. 한국 금리보다 중요한 건 미국 금리예요.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가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미국이 상당 기준 5.5입니다. 한국이 3.5예요. 2%포인트라는 게 되게 큰 차이예요.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미국이 내리지 않으면 내릴 수 있는 폭 자체가 매우 적어요. 미국이 한 번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갭이 워낙 커요, 지금. 이 갭이 줄어야 됩니다. 최소한 1%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리는 하락 폭과 속도가 중요하겠지만 그때쯤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정도 내려져야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보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대출금리가 내려질 거고 사람의 심리도 좀 집 사도 되나?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에서 한 1%포인트 줄 때까지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가 되는 그 그림은 그래도 슬슬 시작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에 또 선반영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선방향이 돼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금리고요. 살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가격대라는 거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팁 중에 하나가 전세가율을 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지금 전세가율이 몇 %냐면은 평균 47%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급락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이때 전세가율이 35%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되게 낮아져요. 나중에 전세가율이 언제 올라가냐? 만약에 집값이 지금도 10억인데 5년 뒤에도 10억이에요. 그러면은 집을 사세요, 안 사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사죠. 모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사요. 왜냐면 내가 세금 내는데 뭐로 집 사? 전세 살지.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요. 결국은 이 침체기가 되게 되면은 하락하다가 멈추면서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제 반등을 하는데 그때 전세가율 62%였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2%에서 1%포인트 정도로 줄어들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율이 지금 47%인데 60%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적인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이 외에 또 혹시 뭐 기대하거나 우려되는 지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기대라기보다는 4월 때 총선이 있다 보니까 대책이 많이 나올 거고요. 총선 후가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 갖고 또 대책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올해는 금리하고 정책 두 개를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갖고 총선 이후의 시장은 사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정책은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1년 후가 됐던 2년 후가 됐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 믿고 바로 들어가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야,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이건 살아난 시그널이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돈을 푸는 거. 지금은 워낙에 가계부채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손댈 수가 없죠. 네. 근데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졌어. 예를 들어서 경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DSR이 있는데 DSR을 완화한다. 아니면 DSR 폐지한다. 아니면 LTV의 비율이 뭐 40인데 60으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금융 완화에 대한 정책이 나왔다. 이 정책이 나오면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 상태, 시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는 가격이 싸다는 거거든요. 네. 가격이 싸다는 거는 전세가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돈까지 풀어?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쫙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 그 시점에 전세가율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쵸. 뭐 금리 상황에는 이런 것도 안정적이다라고 예. 판단이 되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다. 금융 완화되면 사야 돼요, 그냥. 그 정도. 예. 내년, 내후년 이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예. 이 정책이 언제 나오는지를 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전세가 얘기가 잠깐 예. 나왔어요. 예. 살짝 이것도 조금 예. 짚고 넘어가자면 예. 매매가가 확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예. 분위기고 근데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 예. 이 상황이 되면 결국은 갭 투자, 전세 레버리지를 또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국은 이제 갭 투자라고 했을 때 이걸 끊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갭 투자가 되려면은 투자도 성립이 돼야 돼요. 투자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는 올라갈 것 같네? 라는 심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갭이 줄어든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초기에는 갭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투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후기로 가야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목에 차고 그래야지 후기로 가야지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초기에 좀 갭이 줄어든다 그래갖고 사야지 하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전세가가 지금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은 집을 살겠다는 사람이 전세 한 번 더 살아야지 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거고 네. 입주 물량이 매매보다는 확실히 전세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호황기 때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3년 후에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가 침체기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집이 값이 안 올라가니까 전세 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입주 물량이 적어. 그러면은 전세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집 사겠다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네. 올해는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그게 높아지다 보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이제 살 때도 좀 더 부담을 적을 수 있는 거고 네. 이 하락기를 내가 뭐 1년을 견딜 거냐 2년을 견딜 거냐 했을 때 또 짧게 견디면서 상승기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이 다가오면 또 이사철이라고 예. 하잖아요. 뭐 전월세냐 매매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2월 달이면은 계약을 하면 또 2년 후잖아요. 네. 예. 저는 전세 계약을 해요. 전세 계약을 하면서 하고 그 2년 동안에 뭘 하냐? 청약을 하겠죠. 통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청약이라는 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네. 경쟁이 높은 거죠. 네, 그렇다고 치열하죠. 경쟁을 낮은 데 가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안 되죠. 예, 그래서 네. 경쟁률 높고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사는 2년 동안 계속 트라이를 해볼 거고요. 네. 하는 동안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2년 후에 동향을 보고 그렇죠. 사는 거고 네. 근데 봤는데 너무 시장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미국의 금리를 갑자기 막 내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갔는데 이건 내가 타이밍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2년 만기 되기 전이라도 중개비 내고 의사결정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을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청약을 하시고 시장이 좀 빨리 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2년 되기 전이라도 의사결정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보면서 위원님 해주신 얘기 바탕으로 나도 한번 부동산 공부 한번 차분하게 시작해볼까? 종잣돈 모으면서 시작해볼까 하는 불인이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남겨주시죠. 이제 부동산 의사결정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 됐건 네. 아니면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커요. 그리고 그때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최근에도 많았잖아요. 네. 빌라 전세 사기라든지 시장 평균 대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대로 하면은 적어도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공부해 주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누가 얘기하면 그 얘기에 맞는 것 같아. 맞아. 저 방송에서 저 얘기하면 또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베이직이 깔리게 되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맞고 저건 틀리네. 그냥 저거는 시장을 정리해 주는 거네. 네. 전망은 얘기하지만 전망은 아무나 알 수 없지. 이렇게 이제 필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책 한두 권 정도는 정성 들여서 읽고 네. 그럴 필요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경제신문 많이 보시는 거예요.
예, 타이밍 같은 거 잘 보셔갖고 의사결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